MC 내레이션, 서늘하고 진중한 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하며 그 누구보다 옳은 것을 믿었던 사람.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옳게 사는 것이 곧 어리석음이라는 잔인한 진실을 속삭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친절이, 단 하나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될 줄도 모른 채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날 하나의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정의를 믿은 한 남자와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진짜 권력의 이야기. 거짓과 진실이 맞붙는 위험한 심리전의 서막입니다. 지금부터 트루스 게임, 진실의 게임이 시작됩니다. 1막, 만물의 기원, 운명의 나선 1장. 의로운 자의 무게, 빗물이 희미해지는 심장 박동처럼 양철 지붕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낡은 골목길 한 구석에 자리 잡은 비좁은 원룸 아파트에서 35세의 강지훈 씨는 편의점 간판에 깜빡이는 넌 불빛 아래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벗겨진 그의 방벽은 마치 그 남자 자신처럼 세월의 얼룩이 묻어 있었다. 지치고 비바람에 시달렸지만 아직 부서지지는 않은 모습이었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 한 컵을 내려다보았다. 컵 위에는 얇게 썬 삶은 계란 몇 조각이 떠 있었다.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저녁 식사일지도 몰랐다. 휴식 중에 벨소리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오빠, 다음 주에 등록금 내야 해.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할게. 누나 은비는 밝은 척했지만 지우는 그 말투 속에 숨은 긴장감을 알아챌 수 있었다. 세상이 허락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을 꾸는 대학생이었다. 은비의 목소리에 이어 옆방에서 쌕쌕거리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돌아섰다. 은발의 연약한 어머니는 고통을 억누르려 애쓰고 있었다. 지우는 걸어가 떨리는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마치 유목 위에 팽팽하게 펼친 종이처럼 피부 아래 뼈가 드러나 있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그녀를 배신했다. 언제나 그랬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갔다. 책상 위에는 대기업의 하위 계열사인 석세스 로지스틱스와의 거의 만료된 근로계약서가 펼쳐져 있었다. 불가능한 KPI, 이유 없는 해고, 협상 불가 초과 근무에 대한 조항들에는 붉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종이 한 귀퉁이는 축축했다. 창문에서 새는 바람에, 아니면 그의 땀 때문일지도 몰랐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몰랐다. 밖은 평소처럼 도시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안에서는 한 남자가 예의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착한 사람은 항상 꼴찌라고 하잖아.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런데도 그는 착하게 지냈다. 왜? 어쩌면 그도 몰랐을지도 모른다. 장면 2. 카페테리아에서의 결정적인 순간 반짝이는 고층 빌딩 안의 카페테리아는 유리와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임원들은 맞춤 정장을 입고 손에 스마트폰을 꽉 쥐고 줄을 서 있었고 목소리는 날카롭고 건조했다. 깨끗한 흰색 공간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 어떤 것도 따뜻하지는 않았다. 오늘 지우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처럼 줄을 서 있었다. 한 손은 카페테리아 카드를 움켜쥐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그날 아침 상자를 내리면서 묻은 기름때로 살짝 얼룩져 있었다. 그때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날카롭고 텅 빈 소리였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한 노인이 구석에 쓰러져 있었다. 음식이 담긴 쟁반은 범죄 현장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그는 돈 냄새가 아닌 시간과 기억의 악취가 나는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연약한 몸은 떨리고 있었고 뼈만 앙상한 손가락에는 여전히 젓가락이 쥐어져 있었다.
방 안은 고요해졌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다. 또 돌아왔어. 누가 저 거지를 들여보냈어? 역겹네. 사람들이 돌아섰다. 경비원은 망설였다. 하지만 지우는 달려갔다. 그는 쟁반을 떨어뜨리고 앞으로 달려나가 노인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움직여 맥박을 확인하고 연약한 시신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다. 누가 구급차를 불러. 당장. 그는 경비원들과 속삭이는 소리, 경멸하는 눈빛과 무표정한 얼굴들을 헤치고 노인을 눕혔다. 그의 유일하게 깨끗한 작업복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잠시 후 전화가 왔다. 강지훈, 인사팀에 보고해. 유리로 된 사무실 안에서 빗질한 머리에 자만심 가득한 부서장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당신은 자리를 떠났어요. 우리를 당황하게 했죠. 여기는 무료 급식소가 아니에요. 당신은 즉시 해고됩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해고 통지서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다. 밖에서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마치 답을 찾지 못한 질문처럼 여전히 잿빛이었다. 친절에는 너무 많은 대가가 따르지.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그 모든 일을 반복할 것이다. 3장. 운명이 검은 세단으로 문을 두드린다. 다음 날 아침, 이 동네에서는 너무 비싼 검은 세단이 지훈의 판잣집 앞에 나타났다. 윤이 나는 세단의 차체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골목길의 먼지를 반사했다. 키가 크고 깔끔한 차림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신발에는 먼지 하나 묻지 않았고 눈빛은 감사와 계산 사이 어딘가 날카로웠다. 강지훈 씨? 네. 박도현입니다. 제 아버지, 당신이 도와준 분입니다. 당신 덕분에 살아계십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도현은 금박이 새겨진 명함을 내밀었다. 박도현 A그룹 회장 지훈은 멍하니 명함을 바라보았다. H그룹, 이 도시의 혈관을 흐르는 이름, 부유하고 손댈 수 없는 곳. 제 아버지, 박상현, 한때 H그룹의 창업자이자 심장과도 같았던 분이셨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계셨죠. 그날 아버지는 길을 떠나셨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한 사람을 구한 게 아니라 유산을 구한 겁니다. 지훈의 입술이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일 아침 저를 만나러 오세요. 당신에게 더 큰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도현은 세단에 올라타 사라졌고 지훈에게는 카드 한 장과 운명의 물음표만 남았다. 4장. 미로의 열쇠 다음 날, 지훈은 A그룹 본사의 상하빛 복도에 들어섰다. 매끈한 강철과 대리석, 그리고 돈으로 가득한 세상이었다. 도현은 거만하게 그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다. 새 가죽 냄새와 조용한 전쟁 냄새가 나는 방에서 그들은 마주 앉았다. 공식적인 인터뷰는 없었다. 질문 하나. 현대 미래산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청렴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처럼 눈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요. 그러더니 그는 테이블 너머로 제안서를 건넸다. 특별 프로젝트 책임자. 시작가 $90,000에 주식, 주택, 그리고 재량권까지 제공됩니다. 지훈은 서류를 응시했다. 그의 손이 떨렸다. 탐욕 때문이 아니라 불신 때문이었다.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길 바라는 겁니까? 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강씨. 당신이 바꿔줬으면 합니다. 지훈은 망설였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렸다. 뒤에 있는 것은 더 이상 그의 예전 삶이 아니었다.
일막 끝 당신이라면 그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을까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훈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요? 두막, 예상치 못한 기회, 새로운 게임의 시작, 준비되셨나요? 단어를 말씀해 주세요. 다음 반전이 공개됩니다. ACT, 예상치 못한 기회, 거대한 게임의 시작 장면 5. 다음 날 아침, 상상도 못한 만남, 운명이 문을 두드리다 새벽. 하늘은 여전히 흐리고 공기는 축축했다. 강지훈은 작은 방에서 일어나 조용히 어머니가 끓이고 있는 한약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기침을 하며 물었다. 지훈아,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니?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고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러던 그때 엔진 소리, 낮고 부드럽고도 위압적인. 좁은 골목 끝에 멈춰선 것은 검은색 세단. 마치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번쩍이는 존재. 차에서 내린 남자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는 다가와 명함을 내밀며 고개를 숙였다. 박도현입니다. 어제 아버지를 도와주신 분 맞으시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도현의 눈빛은 감사함과 동시에 묘한 관찰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그분은 H그룹의 창립자 박상현 회장님이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분 없이는 지금의 H그룹도 없었죠. 지훈은 말문이 막혔다. 박도현은 말을 이었다. 아버지께선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혼자 나가 계셨던 것도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고 하셔서였죠. 그런데 당신이 그분을 도와주셨죠. 아무 조건 없이, 그 어떤 이익도 없이.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부탁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조용히 지훈의 손에 명함을 쥐어주었다. 박도현, H그룹 회장, 내일 아침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그 행동에 더 큰 보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면 6. 예상치 못한 제안, 미로의 열쇠. 그 다음 날, 지훈은 낡은 운동화에 재킷 하나만 걸치고 H그룹 본사에 발을 들였다. 대리석 바닥, 거대한 샹들리에, 그리고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정형. 이 세계는 그에게 너무 낯설고 너무 멀었다. 그러나 박도현은 친절하게 맞이했다. 면접은 없었다. 단지 차 한 잔과 조용한 대화만이 오갔다. 우리가 새로 설립한 자회사, 현대 퓨처 인더스트리. 여긴 기술 혁신과 사회적 변화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루는 부서입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단지 능력만 있는 사람 말고 마음이 있는 사람. 그는 계약서를 내밀었다. 프로젝트 특별 담당, 연봉 3배, 주택 지원, 복지 완비 지원에 손이 떨렸다.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박도현은 조용히 웃었다. 당신은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직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훈은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다. 과거의 강지훈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어떤 새로운 존재가 미로의 초입에 발을 들였다. 계속해서 ACT3 시스템을 바꾸는 자, 제국의 이면으로 진행할까요? 액트3 계속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이 외면할 때 한 사람의 결단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지켜봐 주세요. ACT3 시스템을 바꾸는 자, 제국의 이면 장면. 진실을 향한 첫걸음. 불공정과의 조우 현대 퓨처 인더스트리의 사무실은 미래지향적인 감각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유리로 된 벽면, 자동화된 회의실,
각종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공간. 지훈에게 이 모든 것이 이질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겁먹지 않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새 컴퓨터, 새 명함, 그리고 깨끗한 커피잔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지훈의 눈은 어두운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주목한 건 옆자리 계약직 사원들의 눈빛이었다. 불안, 피로, 침묵, 그리고 무기력. 점심시간이 되어도 그들은 대부분 자리에서 일했고 야근은 당연시되었다. 지훈은 슬쩍 다가가 말을 걸었다. 3년째 계약직이면 정규직 전환은 언제쯤 되나요? 한 사원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다음 해라고 매번 말하지만 그 다음 해는 오지 않아요. 지훈은 그날 밤 사무실을 홀로 지켰다. 그는 사내 인트라넷에서 인사 자료를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정규직 전환 비율은 3% 미만. 게다가 계약 갱신률은 60%가 넘는데도 복지 혜택은 제로.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장면 8 정의로운 제안. 저항의 시작 다음 주 회의실. 박도현이 없는 자리에서 진행된 팀 리더 회의. 지훈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다. 슬라이드가 바뀌면서 고용 통계, 복지 미비, 전환 실패율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적으로 사람을 소모품처럼 다루는 구조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3년 이내 자동화하고 승진과 복지를 투명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그 순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한 인물. 최민석, H그룹의 오랜 임원, 회사 내 권력의 축. 그는 짧게 말했다. 강지훈 씨, 아직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군요.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누군가 지훈에게 다가왔다. 김서연, 데이터 분석가. 조용하지만 눈빛이 예리했다. 당신이 내 편이라면 증거를 모을 수 있어요. 장면 9 그림자의 칼날, 방역의 시작 며칠 뒤. 직장 동료들의 시선이 이상해졌다. 익명으로 올라온 온라인 기사 하나가 퍼지기 시작했다. 첸 물류회사 직원 강지훈, 횡령 의혹. 계약 해지 전력 사실무근이었다. 하지만 댓글은 냉혹했다. 또 착한 척하다가 들킨 거 아냐? 역시 잘 나가더니 뭔가 있긴 있었네. 심지어 과거 동료들에게도 협박성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는 그 기사를 보고 고개를 떨구었다. 지훈은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서연의 말이 떠올랐다. 진실은 숫자보다 강한 법이야. 모으면 돼. 그는 결심했다. 이건 더 이상 나만의 싸움이 아니다. 장면 10. 희망의 불씨, 내부 고발의 씨앗 지하창고, 어두운 공간. 지훈은 이곳에서 과거 물류창고 시절의 동료인 김동현을 다시 만난다. 그는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숨을 헐떡이며 USB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 안에 있어. 전부 다 그 자들이 뭘 했는지 당신이 드러내야 돼. 지훈은 그 USB를 손에 쥔 순간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계속해서 ACT4, 진실을 추적하다. 음모의 퍼즐로 이어질까요? 진실이 드러날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집니다. 강지훈은 정말 정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ACT4, 진실을 추적하다. 음모의 퍼즐 장면 11. 김서연의 실종. 조각난 퍼즐의 시작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던 지훈은 문득 서연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그녀의 사무실로 향했다. 하지만 도착한 그곳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문은 강제로 열려 있었고 안은 난장판이었다. 서랍은 열려 있고 서류는 찢어져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건
서연이 사라졌다. 지우는 그녀의 책상 아래에서 부러진 USB, 조각과 핏자국을 발견한다. 그의 심장은 얼어붙는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우는 또 다른 충격과 마주한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집안은 뒤죽박죽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도난당하지 않았다. 그건 누군가의 메시지였다. 우리는 네가 뭘 하는지 안다. 멈추지 않으면 다음은 너다. 지우는 그제야 깨닫는다. 이건 단순한 회사 내부의 권력 싸움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거대한 무언가와 맞서고 있다. 장면 12 그림자 속의 진실. USB의 내용. 며칠 후 지훈의 사무실 책상에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도 없고 발신 기록도 없었다. 그 안에는 USB. 그가 USB를 꽂자 화면에 서서히 로딩되는 여러 개의 폴더들이 나타났다. 녹음 파일, 내부 이메일, 비디오 클립 거래, 내역.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열기 시작했다. 폴더 1. 녹음 파일, 최민석 이사와 알 수 없는 남자들의 대화. 그들은 회의실에서 복지 축소 계획, 프로젝트 예산 횡령, 그리고 정치권 로비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강지훈, 그자 말이야. 그놈은 날카로워. 미끼를 던지자. 계약직 정규화. 그딴 건 웃기는 소리야. 사람은 써먹다 버리는 거야. 폴더 2. 내부 이메일 제목. 리, 강지훈 건 내용. 그의 과거 기록 조작 완료. 곧 언론 투고 예정. 김서연이 의심스러움. 감시 강화 요망. 폴더 3. 익명의 영상 흔들리는 화질 속에서 등장한 한 남성.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재무팀에서 일했다. 그들은 내게 문서를 조작하라고 했어. 강지훈을 희생양으로 삼으라고. 안 하면 내 가족을... 카메라가 흔들리며 영상은 끝났다. 하지만 지훈은 똑똑히 기억한다. 그 목소리는 자신이 예전 회사에서 몇 번 마주쳤던 그 직원이었다. 폴더넷, 리스트 수많은 기업 명단, 해외 계좌 정보, 그리고 마지막 줄, 파크상-휴온, 마스터노드.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뭐라고? 장면 열쇠. 감춰진 진실. 서연의 마지막 메시지, USB 속 마지막 폴더, 암호화된 파일. 지훈은 고심 끝에 암호를 추측한다. 서연이 생일이자 지훈에게 보여줬던 노트북 비밀번호. 파일이 열렸다. 영상 속 입이 테이프로 막힌 서연은 눈물로 카메라를 바라본다. 그리고 입술을 힘껏 움직이며 한마디를 속삭인다. 지훈, 진실을 밝혀줘. 장면이 바뀌고 그녀가 수갑을 찬 채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다. 나는 국가정보원 요원 김서연입니다. H그룹은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제적인 부패 네트워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박상현 회장은 알츠하이머가 아닙니다. 모든 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계속해서 ACT5, 심판과 결말, 정의를 향한 길로 이어질까요?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제 정의는 시작될 수 있을까요? 진행을 원하시면 알려주세요. 액트 5를 감정과 반전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ACT5, 심판과 결말, 정의를 향한 길 장면 14. 최후의 맞대면, 진실의 힘 배경, 대검찰청 대회의실, 전국 생중계, 카메라 기자, 법조인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다. 강지훈은 정장을 차려입고 손에는 USB와 보고서가 담긴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결연했다.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거짓이 진실을 짓밟게 둘 수 없습니다. 뒤이어 스크린에 영상이 띄워지고 녹취록, 이메일, 리스트, 그리고 김서연의 고백 영상까지 하나씩 공개된다.
장내는 숨죽인 정적과 긴장으로 가득 찼고 이어지는 카메라 셔터 소리와 기자들의 수군거림이 H그룹의 붕괴를 알리는 서막처럼 울려 퍼진다. 검찰은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최민석과 관련자들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다. 그들의 얼굴엔 그 어떤 후회도 없었다. 단지 체면이 구겨졌다는 분노뿐. 하지만 한 사람만 보이지 않았다. 박상현. 그는 사라졌다. 그 어떤 출국 기록도 위치 정보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림자였던 것처럼. 장면 15, 숨겨진 엔딩, 거대한 설계자 며칠 후 강지훈은 의문의 초대를 받는다. 장소는 한남동 외곽의 오래된 대저택. 그곳에서 그는 다시 마주한다. 박상현, 이제는 가면을 벗은 모든 게임의 설계자. 그는 완벽하게 건강했고 알츠하이머의 흔적조차 없었다. 강지훈 씨, 축하하오. 당신은 내가 찾던 변수요. 계획대로 잘 움직였어. 지훈은 그를 노려본다. 당신은 사람의 삶을, 정의를 그냥 하나의 실험으로 여긴 건가요? 박상현은 웃는다. 찻잔을 들며 조용히 말한다. 난 단지 썩은 조직을 정화하려 했을 뿐이오. 당신 없이는 불가능했지. 그래서 당신을 시험에 들게 한 거요. 그는 도현을 바라보며 이어 말한다. 내 아들은 나약했지만 당신은 강했고 예측 불가능했지. 지훈은 가만히 입을 다문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어떤 도구였는지를. 하지만 동시에 그 도구로 인해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도. 장면 16, 변화의 시작, 열린 결말, 1년 후. H그룹은 재건 중이었다. 계약직 전환 정책은 실제로 시행되었고 직원들은 더 이상 두려움 대신 희망을 갖고 일했다. 지훈은 여전히 수수한 셔츠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박상현의 후계 제안을 거절했고 대신 산지 감시자위원회라는 내부 감사기구를 만들었다. 권력은 갖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누구보다 날카롭게 시스템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소연은 군 복무를 마치고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첩보원이 아니었고 단지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지훈 옆에 다시 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고 은비는 졸업 후 노동권익재단에 들어갔다. 그녀는 오빠를 닮아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마지막 장면 해질 무렵 강지훈은 유리창 너머로 노을 지는 도시를 바라본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과는 다른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중얼거린다. 엄마가 말했지. 작은 친절도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그는 꼭두각시는 아니었다. 그는 새 시대의 플레이어였다. 이 이야기를 읽고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전체 스토리는 완성되었습니다.